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이 후보 자사주 소각 제도와 상법 개정 다시 추진한다라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제를 열겠다면서 또 한 번 논쟁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금융투자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상장회사가 매입한 자사주를 다시 소각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자기자본 이익률과 주가 순자산을 개선해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후보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선에 머물러 있지만 4,000에서 500선까지 늘어나야 한국의 국부가 늘어날 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서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칙적이라는 단어를 달았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강제가 된다면 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 캠프도 우선 구체적인 방향을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 김태훈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코스피가 또 4,500선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상법이 개정이 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일어날까요? 먼저 이전에 과거에 이제 밸류 프로젝트하고 저는 크게 차이는 사실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좀 그런 기업들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줄이겠다라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 애초에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밸류이나 이런 자사주 소각,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된 수혜주주를 접근을 하려면은 이 시장의 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폭 거의 1%대 하락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오늘 그래도 지수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 버텨주는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대선에 대한 부분들 정책주들에 대한 그래도 시장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해서 저 PBR 종목이다 무조건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나 정책 수혜주들에 대한 이 수급이 우선적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상법 개정안 관련된 종목들은 우선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통과를 좀 해야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도 저는 늦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정책주들과 아니면 어떤 일정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을 하시면서 추후에 이 법률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통과를 되는지를 지켜보시고 통과되고 해서 나도 들어가도 좀 늦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정이 된 다음에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IR 토론 연기, SK와 갈등 파장이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일로 예정이었던 한미 반도체 기업 설명회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영진이 한미 반도체를 방문한 이후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IR 일정을 1분기 실적 발표인 5월 15일 이후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와 TC본더 공급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두 기업의 관계는 신뢰에서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2017년부터 8년 동안 SK 하이닉스의 TC본더를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이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가 됐는데요. SK 하이닉스가 한화 세미텍과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복수의 공급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한화 세미텍과 한미 반도체는 현재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를 두고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후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TC분도의 가격을 인상했고 그간 무료로 제공했던 장비 유지와 보수를 유료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를 찾아가서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갈등 관계가 분기점을 맞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매니저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이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1년 동안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반등세가 조금 나와졌지만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한미반도체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한미반도체는 그동안에 좀 워낙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 어떻게 보면 이 독점 공급에 대한 부분들, 이제 한화 세미텍이 등장으로 인해서 이 프리미엄, 이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이제 기업 가치에서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한미반도체 이 IR이 이제 실적 발표 5월 15일 이후로 다시 한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공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또 이런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미국의 이 M7 기업들에 대한 이런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앞으로 나왔을 때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 반도체, 이 AI 투자나 이쪽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흐름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한미반도체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비전, 자회사, 하나세미텍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봤었을 때는 우선은 그동안에 약간의 어느 정도의 악재에 대한 우려감은 좀 주가에 반영은 됐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국에는 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 회복이 가정이 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조금씩 해소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분명히 저는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월 15일 그 이후로 일정이 연기됐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 불확실성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우선은 그 전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개 방송이나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이 전방 산업이나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중국까지도 같이 걸치고 있는 기업들의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 자리 자체는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의 지속성을 좀 보여주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추후에 만약 주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그때는 비중을 잠시 줄였다가 그 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IR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IR 일정 이후인 5월 15일 이후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김태훈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